안녕하세요. 오기이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선생님들과 함께 핸드폰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패키지는 어제 배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 배송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패키지 구성은 앞판과 뒷판 그리고 옆면하고 옆면을 띠를 둘러서 바이어스를 해줄 거고요. 뒷면에 들어가는 카드칸하고 스트랩이 있고 본드 작업을 할 수 있는 본드하고 미니 헤라가 들어가고요. 실과 바늘이 꼭 필요하고 옆면에 들어가는 스트랩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뒷면에 들어가는 카드칸 바느질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느질 라인이 이미 타공이 되어 있어서 바느질만 예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랩은 미리 해주셔도 되지만 바느질을 하실 때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바늘하고 실을 준비해 주시고 카드칸에 보시면 그 길이에 따라서 3배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실의 길이를 먼저 재주시고요. 바느질 라인에 실을 재주시고 그거의 4배를 잘라내 주시면 되세요. 실을 잘라내고 나서 이제 바늘에 실을 넣어 줄 건데요. 아마 바늘이 2개가 보이실 거예요. 가죽공예에서는 바늘이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이 되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바늘기에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바늘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면 금방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한 상태에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보시면 바늘의 2배 길이만큼 뒤로 가기 위해서 보셨죠? 2배 길이쯤 되는 길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 반 정도 되는데 이거를 반 정도 되는 부분에서 실을 잡고 실 중간에 바늘을 통과를 시킬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실에 통과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고 2번을 해줄 거예요. 2번을 통과를 시키고 뒷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을 꾹 잡고 뒤로 밀어서 쭉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이 고정이 돼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 뒤로 지금 바늘이 하나가 또 보이잖아요. 그거를 뒤로 쭉 밀어서 뒷부분에서도 똑같이 바늘의 2배 길이만큼 뒤로 가서 중간에서 한번 바늘을 넣어주고 다시 한번 바늘을 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쭉 빼주시면 가죽공예 하시는 실과 바늘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카드칸을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카드칸이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바느질을 하면 조금 불편하시니까 이 본드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줄 건데 바느질 구멍이 보이는 부분에만 본드 작업을 해주시고 테두리만 바르시는 거예요. 전체 바르시면 안 됩니다. 테두리에만 본드 작업을 해주시고 고정을 하신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실 거예요. 본드 작업을 하고 바로 고정을 시키면 이게 고정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르신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카드칸 쪽에 들어가는 바늘 구멍 첫 번째 하고
뒷면에 들어가는 첫 번째 구멍에 맞추시면 안 되고 뒷면에는 두 번째 칸에 맞추셔야 돼요. 첫 번째 칸은 카드 칸을 한번 감싸서 돌려줘야 되는 구멍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칸에 맞추셔야 됩니다. 본드 작업을 하시고 나서 이 바느질 구멍이 맞는지 테두리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죽공예는 바늘을 2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 뒤에서 바늘이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한쪽을 넣고 바늘 2개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반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바늘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바늘을 통과를 시켰죠. 첫 번째 구멍에 넣어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바늘을 또 다시 앞쪽 첫 번째 칸에 끼워서 바느질을 해주시고 앞뒤로 쭉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칸하고 카드 칸은 첫 번째 칸이 되겠죠? 그 부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바늘을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앞부분에 있는 거는 첫 번째 카드 칸에, 뒷면에는 두 번째 카드 칸이겠죠? 두 번째 구멍에 맞춰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잡아 당겨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뒷면에서는 세 번째 칸인데 카드 칸에서는 두 번째 칸이겠죠?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통과를 시켜서 쭉 잡아 당겨 주시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밀으신 다음에 한쪽 손으로는 실을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바느질 하시기에 더 편하고, 이 바늘 자체가 실에 안 끼이기 때문에 잡아 당길 때 힘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느질이 되는 거예요. 앞뒤로 바늘이 교차가 되면서 바느질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앞으로 와서 이렇게 잡아주고, 앞에 있는 바늘은 그 위로 들어가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한 땀이 남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바느질 했었던 것처럼 카드칸 윗부분을 감싸주는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위에 올라갔던 바늘은 아래로 내려주고, 위에 있던 바늘은 다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고, 앞에 나와 있던 바늘은 다시 뒤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뒤돌아가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이제 뒤에서 실을 잘라내주고 라이터로 마감을 해주는데, 라이터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본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본드 작업을 하고 가위나 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앞부분하고 옆면을 맞춰줄 건데요. 바느질 구멍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윗부분이 튀어나온 부분 없이 일자 라인이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본드 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바느질 구멍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만, 바늘 구멍이 보이는 곳에만 이렇게 본드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본드가 냄새가 조금 심하기 때문에 환기가 되는 곳에서 본드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옆면에 바느질 라인하고 앞부분에 들어가는 앞판에도 똑같이 바느질 라인에만 본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딩 작업이 완료가 되면 앞판하고 옆판을 살짝 가볍게 붙여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늘을 이용해서 구멍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일자 라인은 상관이 없는데 라운드 곡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이거는 가죽공예 하시는 분들도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힘드시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구멍을 맞춰주면서 해주시고요. 지금 곡선 있는 부분에서는 살짝 이런 식으로 꺾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더 수월하게 됩니다. 이제 앞판과 옆판 바느질 땀수를 맞췄다면 옆면에 바이어스 가죽 띠를 붙여서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바느질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길이를 구한 다음에 총 4배를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바이어스는
앞뒤로 이렇게 감싸면서 바느질이 돼요. 원래는 본드 작업을 해서 붙인 상태로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이거를 하시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본드 작업 없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아무래도 구멍을 찾아서 바느질 하기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본드 작업 없이 했습니다. 바늘 2개를 쭉 잡아 당겨서 반으로 나눠진 상태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에는 한번 감싸주는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한번 감싸서 돌려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번 감싸줬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거를 앞부분으로 와서 바늘을 통과를 시켜 주시고 쭉 잡아 당겨 주시면 윗부분에는 지금 바늘이 2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마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카드칸 했을 때 그 바느질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바이어스가 한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늘구멍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본드 작업 없이 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어려우실 때는 이 바이어스 부분을 조금 들어서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더 수월하실 거예요. 쭉 잡아 당겨 주시고 바늘을 앞뒤로 통과를 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작업하시다가 바이어스 부분 그 가죽이 얇기 때문에 찢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훅 잡아 당기시지 말고 그 부분에 맞게 바늘을 이렇게 쭉 넣어 주시면, 지금 가죽 자체가 얇기 때문에 구멍이 뚫리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냥 막 찢어질 정도로 잡아 당기시면 안 됩니다.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곳은 조금 더 바느질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구멍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살짝 위로 올리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멍을 찾으시고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되는데, 이때 또 너무 훅 찌르시면 손에서 피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잘 찾아서 바느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뒷면에 들어가는 카드칸 바느질 했던 곳이죠. 그 부분하고 다시 옆편하고 조립을 해줄 건데, 이것도 좀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바느질 라인에만 타건 구멍이 들어가 있는 곳에만 본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기가 되는 곳에서 하세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바늘 구멍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고정을 시킨 다음에 바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타건 구멍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하면서 보니까 구멍이 위에 하나가 더 뚫린 게 있더라고요. 균형은 맞는데 윗부분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가 더 뚫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구멍을 맞출 수가 있는데, 너무 위에 뚫린 거는 안 맞으니까 바이어스 하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바늘 접어 보시고 균형이 맞는 부분에 꽂아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판 바느질 했었던 것처럼 윗부분을 한 번 더 감싸서 마감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늘 두 개를 똑같이 잡고 쭉 잡아서 당겨 주시면 반이 되죠. 이 상태에서 바느질을 시작해 줄게요. 그냥 본드로 전체적으로 감싸진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죽이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남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가위로 잘라내 주시고 그 윗부분은 다시 실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처럼 윗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감싸주면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스트랩 끈 작업을 해줄 건데요.
실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적당한 길이로 잘라내 주신 다음에 바늘 하나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줄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틸의 구멍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 들어간 쪽 면 실은, 남은 실은 한쪽 손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한 곳으로 두세 번 정도 바늘을 통과를 시켜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본드로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본드가 아무래도 냄새가 조금 심하기 때문에 고정을 안 시키고 저는 했습니다. 본드로 고정시키고 나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제 어깨끈 스트랩만 연결을 하면 핸드폰 패키지는 완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고리에 이 치즈끈을 이용해서 구멍을 통과시켜 주시고, 어느 정도 길이를 내주신 다음에 그거에 반을 잡아서 중심점을 잡아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 끈 고리를 잘 잡고 두 번을 감아줄 거예요. 한 번 감고 다시 한 번 감아서,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보이시죠? 이 사이로 밑에 나와 있는 끈을 통과를 시켜서 묶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쭉 빼서 양쪽에서 잡아 당기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거를 꾹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 풀립니다. 힘을 세게 조절을 해서 양쪽에서 꾹 잡아 당기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쪽을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을 잡아 당기시면 고정이 되죠. 양쪽에서 어깨끈을 조절을 하시면 길이가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 면은 끝까지 다 안 가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서 어깨끈 길이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돼요. 뒷부분 나와 있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서
마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 가방의 패키지는 완성이 됩니다. 그 옆면에 보이시는 아일렛 구멍에 맞춰서 개고리를 넣어주시면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핸드폰 패키지 가방은 완성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손을 조금 많이 다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완성품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정말 예쁜 가방이 만들어지니까 끝까지 완주해서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